서울 강서구의 한 순댓국 식당. 국을 끓이고 조리하는데 늘 가스를 써야 하지만 불을 켤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22만 원대였던 가스요금은 1년 새 38만 원으로 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넘을 때도 놀랬죠. 이런 적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30만 원 더 넘더라고요. 음식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의 2배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지. 무턱대고 뭐 가스비 오른다고 수입이 오른다고 같이 올려버리면은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엄청 크죠. 최근 강추위에 난방 수요는 더 크게 늘었기 때문에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난방비 급등의 배경은 가스공사의 적자 때문입니다.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물가를 고려해 20개월 동안 동결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미 2021년 말 1조 8천억 원대의 미수금, 쉽게 말해 적자를 기록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급하게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메가줄당 5.47원, 약 38%를 올렸는데도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9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가스공사의 주장입니다. 당장 LNG를 구매하고 관련 설비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적자가 심하면 대출이나 채권 발행 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2분기에 가스요금을 추가로 올릴 예정인데 가스공사는 올해 1메가줄당 최소 1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네, 난방비 취재한 정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1월도 이렇게 추워서 다음 달에 나올 고지서 받기도 무서운데 앞으로 가스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요? 네, 최근 전기요금이 이미 올랐고 또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된 것처럼 공공요금은 그야말로 줄 인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기업이니까 좀 적자를 감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나오는 건데요. 일단 취재해보니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도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료를 국제시장에서 사오는 만큼 가스공사의 신용도를 높여야 그만큼 비용이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폭탄 돌리기처럼 적자를 계속 쌓는 것도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런 난방비 같은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는 게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LNG 가격은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최고점에 비해선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원료 구매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물론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서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원료 수급 여건을 봐가면서 올 하반기 이후로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울 때 더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금액을 늘려가곤 있는데 겨울에는 가구당 평균 15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 같은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 난방비로도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가스공사도 이번 달부터는 취약계층의 요금 할인폭을 올리긴 했지만 많아야 월 10,000원 정도 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난방비가 전달보다 127% 올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노후 배관 문제로 가뜩이나 난방 효율도 떨어지는데 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겁니다. 아이고 많이 나왔다.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38만 몇천째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20만 원. 인터넷에는 자신들의 고지서 이미지를 올리며 난방비 폭등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한 25도 난방 온도에다 맞춰가지고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난방을 요번에 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여파로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4차례나 가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연간 인상률은 38%를 넘었는데 가스 요금과 연동하는 난방비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체감상 느끼는 인상폭은 더 커진 겁니다. 영업용 가스를 쓰는 목욕탕들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21년 12월 달에는 219만, 22년에는 지난달에 391만 8,580원. 혹시 사장님도 놀라셨어요? 이 고지서 받으시고? 아, 기절하는 줄 알았지. 오른다 이제 방송에서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지.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 올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공사의 적자를 줄이고 그걸로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기 악화 속에 난방비 같은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이 급증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부쩍 치솟은 난방비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 에너지 기업의 세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유럽연합도 연대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걷는 등 동참 국가가 속속 늘어나는 상황. 국내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분의 추가 소득세를 징수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재원으로 쓰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실이 날 땐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거두는 게 맞느냐는 의견부터 추가 과세로 위축된 기업이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싼 가격에 원유를 확보하는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당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법안 도입 논의와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석 씨는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름 보일러에 쓰는 등유 가격이 1년 전보다 60%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4, 5만 원 그래도 비싸다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얼지 않을 정도로만 키는 거예요. 김 씨가 받는 월 생계급여 58만 원에서 등유값으로 34만 원을 내고 나면 나머지 2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가스에다가 물을 데워서 그걸로 세수를 하지. 저 보일러를 온수로 돌리면 또 한참 돌아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과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은 현재 휘발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라는 말이 무색해진 건데 일부 지역에선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경유와 달리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없는 데다가 난방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분간 등유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했고 등유와 생산 라인이 겹치는 경유 생산을 늘리면서 등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북반구에는 또 북극 한파가 닥칠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지금부터 미리 좀 사서 쟁여놓는 그런 일도 있고요. 등유를 생산하는 대신에 이 정유사 입장에서는 항공유, 제트유를 생산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 평균 연 18만 5천 원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등유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6살 다은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조은숙 할머니. 다은이는 온몸이 까만 점으로 뒤덮이는 선천성 거대 모반증을 앓고 있어 수차례 피부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할머니는 난방비 걱정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등유값이 1년 전보다 50% 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해 한 달 생활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은이 어머니가 보내주는 70만 원이 전부. 32만 원 정도 하는 한 달치 등유 가격이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추워지면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10며칠 정도밖에 못 쓰더라고요. 추워지면. 그래서 걱정이에요. 해서 그냥 기름을 아껴 쓰고 있어요. 그 돈 위해서는 택도 없죠. 특히 등유는 이미 낮은 유류세를 부과해오고 있어 휘발유나 경유와 달리 유류세 추가 인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 기조로
등유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등유 바우처는 조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겨울 5개월 동안의 지원액이 한 달치 등유를 사기에도 모자란 31만 원에 그치는 겁니다. 등유 고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배달 가면 왜 이렇게 비싸냐. 등유 한 드럼에 30만 원 넘어간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원 넘어가니까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강화를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요즘 정말 춥죠? 네. 저거 그런데 추위도 추위지만 솔직히 난방비도 좀 걱정돼요. 네, 맞아요. 네, 아마 저희 같이 좀 걱정하시는 분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 난방비를 좀 아낄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비슷하게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 아끼는 법 열심히 취재해 왔습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방비 걱정 안 하고 집을 막 후끈후끈하게 해두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다들 아껴 쓰시죠. 그런데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도 난방비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집 계량기 문제는 아닌가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집들에 해당되는 얘기냐? 일단 개별 난방하는 집들은 이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별 난방이요?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집 난방이 어떤 형식인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빨리 판별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파트든 빌라든 다용도실이나 베란다 쪽에 연통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연통이 있는 집은 개별 난방입니다. 저희 집도 이건데요. 보일러가 집집마다 있는 거죠. 이런 집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지역 난방하는 집들 중에서도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은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 고지서 또는 계량기에 직접 가서 난방비 계산에 쓰이고 있는 단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메가와트 시나 줄이라고 읽는 J 또는 칼로리가 써져 있다. 네, 지금 나옵니다. 메가와트 시나 J 또는 칼로리가 써져 있다. 이런 집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세제곱미터 같은 부피 단위로 난방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집들은 우리 집 난방에 쓰이는 물의 양으로 난방비를 계산하는 식의 계량기, 유량계라는 게 달린 집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쓰다 보면 이 유량계의 특정 부품 고장으로 내가 안 쓴 난방까지 우리 집 난방비로 추가 계산되는 경우가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 난방비를 분명히 아끼고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요, 너무 춥게 지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계량기가 혹시 안녕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장 저만 해도 네. 공기자 덕분에 알았어요. 저희 집도 아마 유량계 이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계량기가 안녕하다. 네. 그러면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들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온라인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팁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쓰세요라는 팁이 돌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전기료 아끼는 방법으로 에어컨이랑 선풍기 같이 쓰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난방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습기에 수증기를 타고 열이 효율적으로 고루고루 집안을 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 있는 집들은 잘 아시겠지만 난방을 시작하면 집안의 상대 습도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생각해서라도 가습기는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료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가습기를 써주시면 보일러만 트는 것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도는 거. 온수를 쓰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찬물 쪽으로 돌려놔라. 안 그러면 물을 데우기 위해선 불필요한 공해전이 발생한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도꼭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끄셔도 돼요. 찬물 쓸 생각인데 온수 쪽으로 틀어서 돌렸다가 돌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생활 습관으로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연통 달린 집, 이게 개별 난방하는 집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가족들이 귀가해서 샤워하거나 씻을 때 되도록이면 다들 한꺼번에 좀 연속적으로 씻는 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을 그때그때 데우는 데 쓰이는 열을 약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 이 팁들이 진짜 정리가 되네요. 네. 가습기를 써라. 네. 이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보일러를 안 쓸 때,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좀 외출을 하거나 집을 네. 비우거나 이럴 때 보일러를 꺼두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어때요?
네, 이른바 간헐적 난방이라고요. 지역 난방하는 집들 중에 조절기에 타이머를 설정해서요. 난방이 돌았다 멈췄다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약은 될 수 있지만요. 딱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그 방식도 제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간으로 난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바깥의 온도가 차면 똑같은 시간을 난방해도 온도가 안 올라갈 것이고 바깥 온도가 높을 때는 조금만 난방을 해도 방 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 어차피 보일러가 스스로 주변 온도나 데워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았다 멈췄다 하면서 난방을 조절하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맞추고 싶은 온도에서 딱 1도만 낮춰서 틀어놔도 충분히 따뜻한 절약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이 아시는 방법들, 안 쓰는 방 밸브 잠그고 또 외풍이 드는 틈 잘 막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로 늘립니다. 1에서 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의 할인 한도는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번 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35명이 방과 후에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도 겨울용 외투와 장갑을 벗지 못합니다. 바닥에 앉으려면 담요까지 덮어야 합니다. 올해 외부 지원을 받아 온풍기를 새로 설치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전선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선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탄내가 나길래 이 히터를 저 전선이 못 버티는 거예요. 전기 용량을 늘리는 시설 공사가 우선 필요한데 구리시가 올해 책정한 환경 개선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시에도 이제 문의했을 때는 개인 후원처를 알아봐라 뭐 이렇게. 선생님들은 두꺼운 수면 양말을 겹겹이 신고 버틴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좀 추워요. 친구가 좀 추워서 그냥 간식 가지고 집 가서 그냥 집 가서 쉰 적도 있어요. 전기가 내려가지 않게 계속 잘 들어오면 좋겠어요. 서울 금천구의 지역아동센터에선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배, 2년 전에 3배가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용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단가가 오른 것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게 이중창 없이 벽 하나로 이뤄진 오래된 건물. 우풍이 심하다 보니 난방 없이는 아이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1월에 요금을 내는 때가 가장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7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 난방비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해진 운영 예산에서 난방비가 늘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비용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냉난방비 명목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했지만 급등하는 난방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